자, 이제 수열극한과 무한급수에 대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패턴 문제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무한급수, 특히 무한등비급수를 배우고 나면 이제 맨 나중에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제일 이제 싫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시험은 이렇습니다. 시험은 무슨 말이냐? 무한급수 전체에서 한 문제를 내! 그러면 이거 냅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가도 이런 문제를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냅니다. 여러 개.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모의고사는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친해져야 되는 거고요. 이 단원 내용은 뭐냐면 이제 수열극한을 열심히 배웠으면 한번 실생활에 써먹어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문제입니다. 활용입니다. 자, 활용의 문제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도형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원래 취지는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한없이 반복되는 뭔가 도형의 길이의 넓이나 합을 구하는 그런 이제 소재입니다. 그래도 좀 너희들은 좀 수월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도형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를 많이 냈는데 요즘에 하여튼 좀 복잡한 도형 문제, 활용 문제 이런 거는 교과 과정에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거의 이제 도형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도형 문제하고 많이 이제 깊숙이 친해지기 바랍니다. 단 도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만.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취지를 선생님 잠깐 얘기할게요. 동일한 규칙이 없이 함씩 반복되는 도형의 길이의 넓이나 합을 구하는 이제 활용 문제를 풀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 문제를 잠깐 하면서 접근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선생님 크게 기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요. 세 번째 방법은 약간 소개만 하고 기본 강의에서는 주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가 하면 쓸 텐데 소개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지금 그림에 이제 한없이 반복되는 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R1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야. 가로 1, 세로 1. 이렇게. 이때 R은 4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이 R2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다 중점을 잡아놓은 거야. 또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R2 정사각형을 만들었고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R2 도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만들어서 R3라는 또 정사각형을 만들고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반복되는 도형이야. 자, 이럴 때 이 정사각형에 우리가 계속해서 얻은 정사각형의 넓이, 즉 n번째 R 정사각형의 넓이를 SL이라 할 때 SN의 무한급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 뭐야 결국? 넓이에 대한 무한급수죠? 자,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건 좀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뭐 답만 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접근 방법 잠깐 정리할게요. 규칙을 다루는 것, 즉 수열의 관점에서 우리가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의 계산도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수열의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규칙을 잘 다루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건 수열에서 했습니다. 규칙을 잘 발견하고 우리 다루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나열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즉, 이와 같은 넓이들을 나열을 해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었고, 방법이 뭐가 있었죠? 처음부터 나열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를 뽑아내서 그것에 대한 규칙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어요. 좀 더 고급 방법이었죠? 그게 뭐야? 연속 규칙, 즉 점화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깐 언급할 텐데, 방법 3.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문제가 거의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속성을 보면 다 등비수열이야. 그건 이제 그런 속성이다 이런 거는 선생님이 기본 강의에서는 뺄게요. 응? 기본 강의에서 빼겠으니까 이런 겁니다. 규칙이 그냥 등비수열이구나를 알아채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한 등비 급수인 거야. 그래서 1-R분의 A 이것을 바로 적용하는 거야. 첫째 항 찾고 공비 찾아서 이제 해결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이 방법은 지금 강의에서는 빼겠습니다. 이건 언제 할 거냐? 이제 보통 이제 수능이라든가 또는 이제 고난도 문제지.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적용을 할 거고요. 너무 이런 것들만 자꾸 하다 보면 수능이 어때요? 이런 적도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패턴에 또 적용이 안 되는 문제로 있다곤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대학별 고사,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이거 적용은 빵점입니다. 이건 약간 감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1, 2번은 좀 3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3번은 일단 기본을 우리가 잘 착실히 공부하는 게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인 거니까. 3번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험 대비한다거나 이럴 때 주로 설명할 거고, 빨리 풀기 위해서. 일단 기본 방법 2가지를 연습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느 게 더 나느냐?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즉, 나열하는 게 문제에 적용하기 편한 문제도 있고, 점화식을 찾아서 연속 규칙을 이용해서 편한 문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냐면, 사실 시험은 여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는 이쪽을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 소재로 많이 나가고, 규칙을, 이런 지금 이와 같은 규칙을 갖는 점화식을 구하라는 어떤 기본 문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한급수 구하라.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내니까, 특히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수혈할 때 많이 연습했죠? 그죠? 자, 어째서 2가지 방법을 잠깐 써볼게요. 자, 그래서 방법 1. 나열할 겁니다. 뭐, 할만합니다. 자, 첫 번째,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이걸 좀 나열을 하다 보면 이제 규칙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자, S1은 뭐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니까. 넓이가 1이죠? 정확히 이때 1의 제곱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예전에 나열에서 규칙 찾을 때 얘기했어요. 계산을 완벽히 다 해내지 말고 계산하는 과정을 좀 써주면 좀 더 규칙이 잘 보인다 그랬어요. 자, 2번째는 어떻게 될까? 요 길이를 구하면 돼요. 요 길이 얼마야? 루트 2죠? 루트 2가 아니구나. 요거 반을 잡았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1대 1대 루트 2 뭐가 돼야 돼? 2분의 루트 2가 되죠? 자, 따라서 이걸 계산하지 말고 2분의 루트 2의 제곱. 오케이? 물론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도형은 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요 반의 길이를 구해서 루트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반하면 어떻게 돼 이거? 4분의 루트 2. 그렇죠? 그럼 다시 또 루트 2배 하면 어떻게 돼? 4분의 2, 즉 얼마? 2분의 1. 오케이. 자, 따라서 이건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즉 계산하면 4분의 1이에요. 벌써 이제는 문제가 좀 쉬워서 세 번째 항만 구해도 우리가 대충 보여요. 무슨 수열 같아요, 보니까. 등비 수열이죠. 얼마씩 곱해져 나가? 2분의 10 곱하죠. 그래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이 2분의 1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열에서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따라서 공식은 1-R분의 A를 이용하면 되니까 R에다 얼마? 2분의 1. 첫째 얼마? 1. 이렇게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될 거야. 2분의 1분의 1인 거니까 얼마? 2로 수렴한다는 거야. 신기하죠? 영원히 이런 규칙이 계속 반복된 정사각형 넓이하고는 얼마라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야. 자, 2번째 방법이, 이게 중요합니다. 방법이. 수열할 때 점화식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점화식 꼭 친해주세요. 대학에 가서도 많이 사용되는 중요 방법입니다. 모두 수열 규칙 다 나열해서 찾으려면 쉬운 수열이 아니면 머리 뻐개져요. 이때 점화식 많이 씁니다. 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규칙을 찾는 건데, 다시 한번 자신 없는 사람 잘 강의 듣고 막 써보세요. 즉, R1에서 R2로 가는 규칙이나, R2에서 R3로 가는 규칙이나, R3에서 R4로 가는 규칙이 같은 거니까, 내가 아무거나 n번째로 잡았고, 그 다음을 n 플러스 1번째로 잡으면 돼. 즉, 이렇게. 즉, 얘가 n번째라고 생각하는 거야, Rm. 따라서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넓이는 SN이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가 그 다음 번째인 거니까 여기를 이제 간주하는 거야. 여기가 뭐야? R n 플러스 1을 보고 이때 이 넓이를 뭘로 보면 돼요? S n 플러스 1을 보면 되고 S n번째 넓이에서 n 플러스 1번째로 가는 그 과정을 잘 계산하면 돼. 이때 도형적 사고를 잘 이용하면 편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계산하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정사각형 넓이니까 길이의 제곱이죠. 저 이걸 찾을 때 넓이를 다 구해서 구하면 머리 뽀개져. 길이로 구하면 편해. 물론 요거는 넓이로 구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 딱 보면 나와. 이런 거. n번째 넓이, n번째 도형이 이건데 중점 딱 잡으면 넓이가 강하면 몇 번이 여기다가 이제 보조선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바로 보면 알아.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굉장히 잘 특출을 낸 사람은 그러니까 n번째 넓이가 n 플러스 1번째 가려면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를 바로 이제 알아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아, 이거 등비수열이네,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쉬울 때고,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하세요. 그지? 왜 그래? 같으니까 그냥 딱 반이구나.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어떤 방법도 있냐면, 길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즉, n번째 한 도형의 길이가 n 플러스 1번째 간 도형의 관계를 구해서 그걸 제곱하면 되잖아. 즉, 이런 방법도 있죠. 우리가 도형에서 길이의 제곱하면 뭐가 되는가, 지금? 길이 B, 정확히 말하면. 길이 B 제곱이 뭐다? 넓이 B다. 이런 도형의 어떤 상식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 즉,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의 관계만 조사해도 된단 말이야. 이해가요? 응?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 x로 할게요. 요게 x로 어떻게 표현되지만 하면 돼. 그럼 이 반을 취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이건? 2분의 x가 돼서, 그럼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한 변의 길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 x가 되는 거잖아. 아, x에서 몇 배가 되는가? 2분의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즉, 간단히 정리하면 루트 2분의 1 x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지? 이해가요? 그래서 정확히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n번째 길이, xn,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 길이, x, n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 길이를 x, n 플러스 1 놓으면 돼. 따라서 이제 서술형을 대비해서 정리하면은 xn에다가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했더니 그 다음 번째 한 변의 길이 xn 플러스 1이 나온 거니까 sn에다가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s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자꾸 피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수능은 어떻게 한다고? 시험은? 속칭 졸라 좋아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수험생들 보면 편한 것들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오잖아. 그렇지? 자꾸 친해지려고 노력해서 친해지면 재미있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일단 나쁜 버릇을 들여두면 이쪽을 못하니까 일단 이쪽 두 가지 기본 방법만 자꾸 소개하고 자꾸 이쪽을 연습하고 이 방법은 이 앞에 있는 두 방법이 완전 숙지됐다는 전제하에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풀 때 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예제를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길이를 소재로 한 무한급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좌표상에 P0 지금 잡았어요. 1,0. 그 다음에 이거 30도가 되도록 직선을 그려서 Y축에 직선을 그렸을 때 이 만나는 점 P1. 그 다음에 또 여기가 30도가 되도록 직선을 그려서 이 만나는 점 P2. 또 30도가 되도록 여기에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 P3.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때 이 모든 이 성분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기호를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 이걸 L1, L2, L3를 할게요. 그러면 시그마 LN을 구하라는 거고 n 있고 1서부터 무한대까지 구하라는 거죠. 기호로 표시하면 자, 이제 LN에 대한 따라서 이거 L1, 이거 L2, 이거 L3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규칙을 찾아야 돼. 자, 다시 한번 규칙 몇 가지 있다고요?
첫 번째, 나열. 두 번째, 연속 규칙, 즉 점화식 찾는 방법. 자, 일단 나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3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b를 이용하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1대, 여기는 2대, 여기는 루트 3이죠? 자, 요 길이가 얼마야? 1인 거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이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 오케이. 선생님 잘못했네. 다시 여기 1인 거니까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 에러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루트 3분의 2. 더하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길이야. 자, 이게 루트 3분의 1인 거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죠? 또 루트 3분의 1 곱하니까 3분의 1. 따라서 요거는 3분의 2가 되겠지? 3분의 2. 자, 그 다음에 L3 구해봅시다. 여기 이제 3분의 1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또 루트 3으로 또 나눠주면 3루트 3분의 1. 따라서 이거 2배 하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가? 3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이 정도에서 한번 규칙을 발견할 수 있나 보자. 무슨 수열이 보여요, 보니까? 일정수를 곱하지, 보니까. 얼마를 곱해, 보니까? 루트 3분의 1. 이걸 곱하면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공비가 되는 거고, 첫째 항이 요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r분의 a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지? 따라서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분의 루트 3분의 2 요것을 계산해서 정리하면 아마 루트 3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저번에 얘기했어요. 나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요게 이제 방점이 찍혀있는 교과 과정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화식 찾는 방법을 잠깐 체크합시다. 자, 점화식은 누구와의 규칙이야 보니까 연속된 n번째 ln과 ln 플러스 1과의 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때 그럼 ln을 어떻게 잡을 거냐? 아무데나 잡으면 됩니다. 여기가 ln이면 여기가 n 플러스 1, 여기가 ln이면 n 플러스 1. 따라서 여기를 ln이라 잡을게요. 여기는 l,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만 하면 돼. 이 값을 정확히 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n이 이 길이라면은 요 길이를 구하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그지? 자, 요거는 요것을 몇 분의 1 하면 돼? 2분의 1 하면 되니까 2분의 1 ln이야. 그럼 요걸 이용해서 또 특수각을 이용해서 또 구하면 요 기술로 가려면 어떻게 해?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얘는 루트 3분의 2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 l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은 루트 3분의 1 ln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뭐다? ln 플러스 1이다. 아주 간단하지? 따라서 점화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자, 점화식을 모양을 보니까 연속적으로 루트 3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비를 등비 수열임을 알고 공비를 구할 수 있고 첫째 항은 따로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1-r분의 a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고 첫째 항은 아까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루트 3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이때 다시 한번 뭐가 더 중요하다고? 점화식 찾는 게 훨씬 더 교과 과정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알았지? 자, 이번에는 좌표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를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자, 좌표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요 길이야.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길이에 대한 무한급수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쪽은 이제 몇 도를 유지하면서 30도를 유지하면서 x축과 평행선을 걷을 때 그때 계속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뭔가 어떤 점에 계속 접근할 거야. 이렇게 이 점이 뭐죠? 좌표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 Pn의 좌표의 극한값을 구했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고, Pn을 좌표니까 xn, yn을 잡고서 이 두 개의 극한값을 구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극한값 구해야죠? 그러니까 xn 좌표하고 yn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한계 수열의 극한값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급수입니다. 급수. 합이야. 자, 이제 먼저 쉬운 y부터 잠깐 볼게요. 자, y는 이 각각의 pn 좌표, y 좌표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요게 y1이야. 그렇지? P2의 y 좌표, 요게 y2야. P3의 y 좌표, 요게 y3야. 그런데 이 길이 자체가 점점점 등비 수열을 가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 더해가는 그런 관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접근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부 다 무한급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x좌표가 되게 중요한데, x좌표는 어떻게 진행하나 잠깐 볼게. P1, 요 점의 x좌표가 x1이야. P2 x좌표, 여기가 x2야. 그 다음 P3는 요 점 x좌표야. P4는 요 점 x좌표야, 이렇게. 자, 가만히 보니까 일단 길이가 점점 등비수열을 갖고 가니까 이 밑에 있는 밑변의 길이도 등비수열 비슷하게 똑같은 삼각형 모양에서 구하니까 등비수열로 우리가 진행할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지. x1이 여기서 좌표에서 x2는 길이 값을 이쪽으로 어떻게 해? 뺐다가 다시 또 x3는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요 점에 x좌표가 딱 나올 거야. 자, 이런 경우는 공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그지?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니까 요건 잘 봐야 돼. 따라서 xn의 y는 둘 다 등비수열인데, 이건 r 값이 공비가 양수이겠지만 이거는 공비가 음수가 되는 그런 수열이야. 특히 여기 이제 중요하다. 응? 번갈아 가면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어떻게 지수꼴이 어떻게 밑이 음수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쉬운 y의 좌표를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나열하는 방식을 이제 먼저 취할게요. 자, 이 경우는 이 문제는 풀어본 사람, 미리 도전을 잠깐 해보면은 뭐가 나을까 하고 느꼈어야 되는데, 점화식보다는 이거는 나열이 훨씬 낫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점화식을 주로 신경 쓰지만 다 100% 점화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나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나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열을 잠깐 할게요. 자, 나열을 하면 먼저 첫 번째 y1 좌표는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만 구하면 되죠, 이렇게. 요 길이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죠? 30도니까. 따라서 요거는 2분의 더하기. 두 번째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또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요 1에서 요 2분의 1 된다고 아까 조건에 줬어요,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요 길이의 반인 거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1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y좌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평행선을 그었을 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구해주면 돼. 그죠? 잠깐 뭐 하나 빠졌네? 뭐 잠깐 빠진 것 같은데. 여기 밑에구나. y3를 잘못 표시했구나. 여기가 y3입니다. 요 삼각형에서 구해줘. 그렇지? 자, 따라서 요 길이가 2분의 1이고 저 문제 조건에 하면 요 길이 뭐라고 했어요?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줬어요. 근데 요 길이 또 반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는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지? 따라서 그 다음 항은 뭘 더해야 돼? 2분의 1의 세제곱을 더해야 돼. 벌써 이 정도 되면 규칙이 볼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고 극한값은 무한 등비급수가 되는가?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 등비 수열의 무한급수 1-r분의 a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1-2분의 1분의 2분의 1을 구하면 되겠죠? 뭐가 되겠나? 1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x좌표의 이제 극한값을 구하러 갑시다. 자, x좌표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1, 2분의 1, 2분의 1 제곱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먼저 x좌표는, 첫 번째 x좌표는 요 길이 구하면 돼. 1인 거니까 여기 2분의 1이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따라 첫째 항은 2분의 루트 3이야. 더하기. 이번엔 이쪽으로 이제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해서 빼줘야 돼. 이쪽으로 가니까. 자, 길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4분의 1이고 여기 뭐가 돼? 4분의 루트 3이죠? 근데 빼야 돼. 더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빼야 돼. 4분의 루트 3. 자, 그럼 세 번째는 또 이쪽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하려면 이 빗변의 길이 2분의 세제곱인 거고 여기는 뭐가 되죠? 길이 자체는 반에서 루트 3 해야 되니까 2분의 1의 세제곱분에 뭐가 돼야 돼? 루트 3이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야? 더 해야 되지?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루트 3. 여기도 4 대신에 2의 제곱을 쓸게요. 그러면 잘 보이죠? 이제 그 다음 빼기가 될 거고 예상이 될 겁니다. 2의 4제곱분의 루트 3. 아, 뭐야? 등기수열이죠? 아까 했던 것처럼 공비 뭐 나와? 음수 나오지? 곱하기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첫째 항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1 마이너스 r분의 이제 a에다 써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을 정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x좌표를 잘 보세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이런 관계 문제 소재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리는 점화식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점화식은 뒤에 가서도 많이 하니까 나열하는 방식으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예제 넓이의 무한급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조전 해보고요. 자, 넓이의 무한급수를 이제 구하는 방식은 과연 나열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점화식을 찾는 게 좋을까를 먼저 좀 점검부터 먼저 합시다. 둘 다 쓰진 않을 거야.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자, 일단 지금 문제의 조건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딱 잡고 4, 요 길이 4. 여기를 2대, 요 1대2, 이쪽 1대2로 내분한 점. 1대2. 내분한 점을 그대로 다 잡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또 정사각형을 잡습니다. 또 같이 또 요 길이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또 잡아서 또 정사각형을 잡고요. 이런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정사각형을 만들 때 그때 정사각형 AN, BN, CN, DN을 넓이를 S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넓이의 무한급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할게요. 잘 모르겠으니까 나열을 먼저 해보자. 응? S1 구하고 S2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볼게요. S1은 뭐야? 아주 쉬워요.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야. S2 한번 구해볼까? S2 구하려면 요 한 변의 길이 제곱인가? 요 구하면 되지? 요 변을 구했더니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요 길이 얼마야 구체적으로? 3분의 4가 되겠죠? 분수가 나와. 약간 좀 짜증날라 그래 지금.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이용해서 직각삼각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야 되니까 요 길이는 뭐가 돼? 요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4, 즉 8 이렇게 될까. 자, 그런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요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는 구한다고 치는데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할 생각하니까 어때? 마음이 막막하고 짜증 개수가 쫙 올라간다 이렇게, 그지? 별로 안 좋다고. 즉 나열을 못할 때도 점화식을 쓰지만 더 많이 쓰는 상황은 나열할 때 너무 복잡할 때. 벌써 2항부터 복잡해지고 3항은 막막하고 짜증이 나 이럴 때 뭘 쓰라고? 점화식을 찾는 방법을 쓰세요. 즉 연속규칙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연속규칙을 이용한 테크닉을 잘 봅니다. 그럼 연속규칙을 이용하자는 것은 뭔가 n번째 사각형하고 n 플러스 1 사각형을 정확히 잡아서 그 규칙만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n번째는 어떻게 잡느냐? 아무데나 잡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가장 겉에 있는 것의 사각형을 n번째 사각형
이렇게 하면은 그 안쪽에 있는 그 다음 번째 사각형을 뭘로 잡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n 플러스 1번째 사각형을 잡으면 되는 거야. 요 관계를 찾는 거야. 자, 그때 이제 도형적인 어떤 기질을 많이 발휘해야 돼요.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 뭘 찾아야 돼? 한 변의 길이를 찾으면 되지. 그래서 요 사각형 요 두 개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뭘 구해야 돼? 넓이보다는 길이가 중요해. 그래서 요령은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an 그 다음 길이를 a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서 길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넓이는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점화식을 찾을 때 중요한 기본적인 도형적 테크닉은 넓이의 관계식을 결국 뭘 이용하든 길이의 b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길이의 b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가? 넓이의 b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죠? 자, 그래서 길이의 관계식, 길이의 규칙을 찾자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n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n, n 플러스 1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n 플러스 1 하고 얘와 얘의 규칙을 찾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간단한 거는 요 길이 요거 1대 몇이라고? 1대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두 길이의 합이 우리가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갖고 an을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겠지? 나눠서 요건 어떻게 되는가? 3분의 1 an 여기는 3분의 2 an 한 다음에 각각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3분의 an이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 an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 삼각형만 쪼개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3분의 1 an 여기는 3분의 2 an 여기는 a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관계식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빗변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은 두 변 제곱의 합 3분의 1 an 제곱 여기 3분의 2 an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은 9분의 1 플러스 4 5 an이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넓이죠. 요게 n번째 넓이고 요거는 n 플러스 1번째 넓이 되니까 점화식이 나오는 거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점화식을 구했더니 공비가 9분의 5가 되고 첫째 항은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야. 4제곱 16이 되는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그럼 이제 뭐만 쓸 때 마무리할 때는 공식 쓰면 되죠? 따라서 1-r분의 a를 이용해서 대입하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넓이가 좀 쉬워 보일 겁니다. 이 넓이는 쉬운데 다음 넓이는 좀 어렵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다룬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 이제 선생님이 워낙 이 단원이 워낙 중요하다고 해서 보통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를 좀 잠깐 다룰까 합니다. 좀 어렵지만 처음에 자꾸 연습하다 보면 선생님이 자꾸 쉽게 푸는 요령도 가르쳐 줄 거고 좀 쉬워질 겁니다. 자, 일단 복잡합니다. 도형이 복잡해. 그러니까 앞에처럼 간단한 도형들은 잘 안 내줍니다, 시험에서. 왜냐? 나열할 수도 있거든, 대충. 그래서 나열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도형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게 주는 게 요즘 스타일입니다. 뭐 못하게 한다고? 나열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방식이 그렇게 우리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교과 과정에서.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한 도형에서 무한급수를 구할 때 지금 보니까 어때요? 문제를 잠깐 이제 쭉 한번 보세요. 봤나요? 이제 보니까 어때? 지금 보니까 같은 방식인데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원에서의 요 빗금치 넓이 4등분의 2개니까 2분의 1 원이죠. 근데 요 빈데다가 또 원을 붙여서 또 이제 넓이
넓이를 구하는데 개수가 몇 배로 늘어? 2배로 늡니다. 그러면서 넓이가 작아지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작아져. 그러니까 도형도 복잡한데 여기에 뭐냐면 원이 작아지는 원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작아지는 원도 존재하지만 모두 관여하고 있어. 개수도 관여해. 그지?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복잡한 도형에서 급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규칙으로 도형이 작아지는데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즉 닮은 꼴 도형들도 좀 잘 닮은 꼴에서 닮은 비도 잘 다뤄야 되고 and 개수비도 잘 관찰해야 돼. 자, 조금 더 지금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교과 과정에 맞춰서 선생님 문제를 지금은 풀고 교과 과정에 맞춰서 푸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푸는 것은 저번에 있죠. 방법 3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많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익숙하게 할 텐데 지금은 서술형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방법 3는 서술형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나열하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점화식, 즉 연속 규칙을 찾는 방식을 조금 고집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문제는 일단 반지름이 첫 번째 루트 14의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루트 14래요. 그때 원에서 4등분해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두 개 원의 넓이가 S, 도형이 R1이고 그때 넓이가 SN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S1입니다. 그래서 S2는 이때 빈데다가 또 내접하도록 원을 만들어서 이제 개수가 2개로 됐어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에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여기 S2가 됩니다. 그러니까 S2는 작아진 원이 있고 개수도 2배가 됐어요. 그죠? 또 같은 방식이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칙을 찾으려면은 이제 나열하는 방식을 이제 포기하면은 여기의 넓이를 뭘로 잡으면 될까요? 이거? SN으로 잡고 여기 넓이를 SN 플러스 1을 잡아서 정확하게 여기를 SN하고 이 전체를 S2로 잡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요 두 원에서의 빗금친 원의 넓이를 요걸 SN 플러스 1로 잡을게요. 여기는 요 넓이를 SN으로 잡고 요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다음에 다 합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호과의 관계가 뭐가 관여한다고 했지, 선생님 보니까? 같은 방식으로 작아지는 원인 거니까 먼저 뭐를 찾아야 돼? 넓이를 구하기 전에 반지름의 규칙을 찾으면 되겠죠? 그지? 즉, 한 개 원에 대한 넓이 규칙을 찾고 두 번째는 개수에 대한 규칙을 찾으면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요 넓이에서 요 넓이로 가려면 이건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원의 빗금친 넓이. 요 원의 빗금친 넓이. 노란색만 S2입니다. 그럼 이것의 규칙을 찾으려면은 요 누구의 규칙을 찾는 게 좋겠어? 반지름의 규칙을 찾는 게 좋겠어. 따라서 이것은 n번째 반지름.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 반지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호가 중복되네요. 라지아를 하면 좀 스몰 하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Rn과 Rn 플러스 1의 규칙을 찾아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 넓이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가 산다고? 개수에 대한 규칙을 찾자고. 자, 그러면 먼저 Rn이 Rn 플러스 1로 갈 때 그때 뭐야? 한 개 원의 넓이 규칙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수의 규칙을 찾자고. 개수의 규칙이 쉬우니까 먼저 합시다. 이거 뭐죠? 2배가 되죠? 넓이의 규칙을 찾으려면 그 다음 뭘 이제 문제 풀어야 돼? 이걸 풀려면 도형 관찰을 잘해야 돼. 야, 도형 관찰. 즉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 도형을
도형이 이제 기초가 되는 도형 관찰과 도형 문제 해결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여기 봅니다. 자, 지금 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접해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때 많이 해서 접해 있으면 어떻게 되지? 공통 접선을 갖습니다.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가지면 접하는 상황에서 접점에서 중심에 이으면 그 반지름과 수직이죠? 자, 요때 요 원의 중심에 이으면 요 반지름과 수직이야. 그런데 또 큰 원에도 접했으니까 또 여기서 접점에서 중심에 이으면 또 수직이 되는 거니까 접점에서 중심을 이은 선은 서로 어떻게 되니? 같은 선이 돼버리는 거야. 요거 모르면 못 풀어. 기초 실력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런 상황 잘 한번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원에 접할 때 접점에서 중심에 이으면 여기 수직이 되죠, 이렇게. 여기 반지름이고. 그렇지? 그런데 두 원이 동시에 접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접점이 똑같다는 것은 공통 접선을 가지니까 노란 원의 중심에다 선을 이었을 때도 역시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 접점에서 두 원의 중심에 이은 두 선은 서로 중복돼 버리는 거야. 이해가요? 이거 모르면 못 풀어. 이건 뭐야? 중학교 수학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 많이 가져줘야 돼.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3학년 가서 수능 준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접점에서 두 원의 중심에 선을 그으면 똑같은 공통 직선이 이렇게 일치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 관계식을 잡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뭐니? R번째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Rn이죠. 그지? 근데 요 중심, 요 조그만 안쪽에 있는 원의 중심, 요 길이는 뭐가 돼요? n 플러스 1번째 반지름이 될 거고, 요 길이는 요 밑에서 직각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왜? 요 길이도 뭐가 되니까? R 플러스 1번째 반지름인 거니까, 요게, 요걸 빼낼게요. 요거 R n 플러스 1. 여기도 R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중심에서 걷으니까. 다 반지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R n 플러스 1. 루트 2배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요 길이가. 이해되나요? 저 아래는 왜 아래?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이해 안 되나? 다시 한번 그림 좀 크게 그릴게요, 선생님이. 자, 요 원을 그릴게요. 이게 겉에 있는 원입니다. 이 큰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요점이야. 자, 접점에서 요 중심의 선을 그었어, 이렇게. 그럼 이 선은 요 안쪽에 있는 원의 중심도 지난다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길이가 뭐야? 요 반지름과 똑같은 거지? n번째 반지름, Rn. 요 길이는 요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R n 플러스 1. 요때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다, 요 길이.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야. 뭐야? 또 이 접하는 접점을 이용해야 돼. 접점에다가 다 겉버리면 다 뭐가 돼? 이거 다 수직이죠, 이렇게 전부 다. 그렇지?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R n 플러스 1. 요 길이도 R n 플러스니까 요 길이도 R n 플러스 1. 이해되나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루트 2 곱하면 되지? 루트 2 R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됐어요. 두 길이 합은, 요 길이와 요 길이 합은 뭐가 똑같다? Rn과 똑같다. 이렇게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Rn은 R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 R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은 요거 1 플러스 루트 1을 묶을 수 있죠. 그래서 Rn 플러스 1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분의 1 Rn 이렇게 이제 정말 쉽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더럽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복잡한 도형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비 수열이죠. 자, 궁극적으로 이제 그 원의 넓이에 대한 규칙을 찾으려는데 원의 넓이는 어떻게 한대? 제곱한 다음에 파이 r 제곱이니까 넓이는 제곱한 다음에 뭐 씌우면 돼? 뭐 곱하면 돼? 루트 파이 곱하면 되지? 따라서 어쨌든 넓이 비비는 제곱의 비를 구하면 되니까 제곱, 이것도 제곱 이렇게 하면 넓이에 대한 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공비 역할을 하는 거야. 세정됐어요? 자,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규칙, 한 개의 원끼리, 즉 큰 원과 요 원, 각각의 한 개의 원끼리의 어떤 넓이에 대한 규칙을 받고 개수의 규칙도 봤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점화식을 잠깐 체크하면 Sn 플러스 1 하고 Sn과의 관계. 자, n번째 넓이와 S 플러스 1번째의 관계는 얘도 2배 됐으니까 공비가 2를 관여하고 여기도 우리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제곱배 되는 거니까 이 전체는 몇 배 되는 거야?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제곱배 돼서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겁니다. 계산 복잡한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빨리 너희들이 적응해야지. 그지? 문제가 너희한테 적응할 수는 없잖아. 응? 아까 얘기했어. 날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도형 주다 보니까 숫자도 좀 복잡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무한 등비급수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r분의 a를 이용해야 되니까 첫째 항하고 공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첫째 항만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첫째 항 좀 봅시다. 첫째 항은 간단해. 얼마 되죠? 반지름이 루트 14라고 했으니까 S1은 파이 R제곱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파이 곱하기 14 2분의 1 얼마야 돼? 7파이죠? 그래 안 그래? 공비만 좀 복잡합니다. 공비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건 선생님이 좀 계산 과정을 좀 줄일게요. 시간 관계상 계산하면 아마 6-4루트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공식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돼? 1-6-4루트 2 1-r 4루트 2분의 1이구나. 잠깐 4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아니다. 선생님, 계산은 내가 뭘 해온 거야 도대체? 3-4루트 계산하자 이거. 아이 선생님 줄인다고만 했더니 뭘 써왔는지 나 잘 모르겠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2 곱하기 요거를 유리화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유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2 빼기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요거 제곱하면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그럼 이거 3이 되는 거니까 6 마이너스 4 루트 2 맞네? 계산한 거 맞구만. 그렇죠? 그지? 따라서 실제 마지막 1-r분의 a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1-6-4 루트 2 이번에 앞에 했던 7파이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복잡하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형을 많이 줍니다. 뭐 때문에? 나열 못하게 하려고.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처럼 복잡한 도형에서 넓이와의 관계, 될 수 있으면 넓이보다는 뭐의 관계를 찾았죠? 길이로 찾았습니다. 길이 비를 제곱해서 그 다음에 개수비 이런 것도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비 찾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자, 좀 더 어려워지면 나중에 3학년 수준 문제는 1항부터 찾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참고로 1항은 쉽죠, 이만한. 공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첫 장부터 찾기 되게 어렵겠죠. 첫 장 구하는 건 못 싸움이야. 도형 싸움입니다. 도형을 어차피 잘해야 돼. 관심을 많이 갖기 바래요. 알았죠? 자, 이제 무한급수 활용 두 번째 소재를 잠깐 정리할 거고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시험도 뭐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두 번째 소재는 순환소수입니다. 무한소수 중에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무한대로 우리가 소수값이 나가는 소수를 순환소수로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 뜻이죠? 점 찍어있다는 것은 3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죠. 0.333333333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건 무슨 뜻이나요? 순환 마디가 1, 2, 3인 거니까 1, 2, 3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0.12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얘는 2하고 1 마디만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0.3에다가 그 다음에 2, 1, 2, 1, 2, 1. 자, 이것을 이제 분수로 고치는 방법들을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수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분수로 고치는 걸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어떤 요령 위주로 배웠다면 이것을 이제 무한급수를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구하자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고요. 시험을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중학교 때 방식으로 그냥 계산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무한급수를 배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일종의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더하기 이런 거죠. 무한 등비급수죠. 첫째 항이 0.3이고 공비가 어떻게 돼? 10분의 1입니다. 0.2. 따라서 얘는 1-r분의 1을 이용하면 되니까 1-10분의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0.3. 즉 10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옛날에 요령 기억나나요? 뭐 9분의 99분의 이런 거 했었죠? 예전 요령은 순환마디가 하나니까 9분의 3 하고 했었어요. 어때요? 보니까 10분의 3인 거니까 약분돼서 9분의 3 맞죠? 그러니까 원리가 이런 건데 그냥 뭐 원리 핀 거 없이 그냥 계산하지 놈도 있으니까 잘 안 내는 것 뿐이고 그리고 문제 낼 게 많으니까 뭐 굳이 시험 문제 소재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언급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쯤 언급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도 한번 계산해서 마무리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오케이? 자, 답은 여기 있고요. 3번만 우리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번을 나열했더니 0.3 더하기 뭐가 되는가? 0.021 더하기 0.000 두 자리 들어가는 것만큼 2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돼. 무한 등비급수는 어디서부터 구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구하면 안 돼. 이거 첫째 항 놓으면 안 돼. 왜? 여기서 이를 곱하는 거와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건 따로 계산하고 이만큼을 무한 등비급수, 즉 1-r분의 a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럼 첫째 항이 뭐죠? 요게 첫째 항입니다. 공비는 얼마야? 100분의 1이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 따라서 0.3은 따로 계산하고 그러면 요거 0.3 더하기 1 공비 100분의 1분의 첫째 항 0.01 해도 되고 1000분의 20을 해도 되고 요거 정리하면 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요것만 하면 되니까 이건 간단히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